목숨을 건 위대한 도전입니다. 말라버린 하천. 하지만 이 물고기들은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이 변화무쌍한 섬의 하천에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제주 민물고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닷물이 들고 나는 이곳. 작고 얕은 이곳 조수 웅덩이를 이명묵 감독은 아주 오랫동안 기록해 왔습니다. 그곳은 놀랍도록 경이로운 또 하나의 세계였죠. 그러던 이명묵 감독은 어떻게 민물고기와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하천 하구에 뭐가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거기 버들치가 있는 거예요. 버들치는 맑고 깨끗한 하천 상류에 사는 물고기인데 그걸 기수역에서 만나니까 신기했죠. 그때 제주도에 사는 민물고기들이 좀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길고 혹독한 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라산의 잔설이 계절의 끝을 예고하면 숨죽어 있던 생명들이 기지개를 펴고 생의 또 한 주기를 준비합니다. 육지의 봄 냄새가 바다에도 닿았을까요? 악근천 하구의 물빛도 봄색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제주 민물고기에 푹 빠진 이명묵 감독. 꼭 만나고 싶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은어입니다. 올해 첫 은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갓 올라온 은어는 이곳에서 한동안 민물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은어가 엄청 많아요. 그래요? 진짜 많다. 하다가도. 얼마나 많아요? 여기가 꽉 찼어요. 이제 곧 한 치 앞도 모를 은어의 귀향길이 시작됩니다. 은어의 귀향길은 멀고 험한 고난의 길입니다. 은어들은 폭풍 같은 물보라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추락과 실패를 맛봐도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사투 끝에 폭포에 오른 은어를 기다리는 건 달콤한 휴식이 아닙니다.
거센 물길을 피해 날카로운 새들의 부리를 피해 은어들은 또 한 차례 물길을 건넙니다. 하지만 더 위협적인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네요. 이곳에서도 은어들은 용맹합니다. 앞만 보고 돌진하는 겁없는 개척자들 같습니다. 멀리 보면 그저 평화로운 풍경 같지만 천적들이 다투는 사냥터이자 목숨을 건 은어에게는 차가운 생사의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뭔가 처절하다고 할까? 촬영하면서부터 배경음악이 들리더라고요. 보통 제주는 풍경은 좋아도 살기엔 척박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은어가 상류까지 올라가는 길은 정말 힘든 여정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It's something I think's worthwhile. If the puppet makes you smile, if not, then you're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Oh, it's a funny game. Don't believe that it's all the same. Can't think what I've just said, but there's some pillow on my head. Millions of eyes can see, yet why am I so blind? When there's someone else's need, it's unkind, it's unkind. 이들은 상류로 더 높은 곳을 향해 그들만의 길을 이어갑니다. 한라산은 제주 하천의 시작점입니다. 한라산이 품었다 내뿜는 물은 산맥을 따라 울창한 계곡을 만들고 숲의 생명들을 키우죠.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인 물은 크고 작은 물줄기를 만듭니다. 물의 여행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마른 땅에 생명이 되고 물의 풍요를 선사하면서 말이죠. 한 움큼의 물들은 그렇게 제주 전역에 140여 개의 내를 이루며 바다를 향해 갑니다. 제주의 하천은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건천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한 방울도 보이지 않는 마른 돌밭일 뿐인데요. 과연 이런 곳에도 민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까지 걸어온 그 구간이 한 1.5km 정도 되거든요. 그 사이에 무슨 물고기가 살 만한 그런 공간이 거의 없었는데 여기 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당연히 없을 줄 알았어요, 물고기가. 근데 와서 보니까는 버들치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육지의 하천이라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버들치지만 이 작은 웅덩이에서 만나니 더 반갑고 기특하네요. 제주의 버들치는 몸통에 뚜렷한 줄무늬하며 육지의 버들치와는 닮은 듯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섬이라는 서식 환경에 오랜 세월 적응해 살아온 결과일 텐데요. 그렇다면 제주 버들치는 언제부터 섬 안에 민물고기로 살게 된 것일까요? 2만 년 전, 지금보다 해수면이 100m 이상 낮았을 때 서해는 중국 대륙과 연결된 육지였으며 여러 강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약 1만 년 전부터 바닷물이 차오르자 버들치는 물길을 따라 상류로 올라갔고 그중 일부가 제주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하천이 바다와 만나는 곳. 폭포 아래는 육지의 물길이 바다로 가기 전 잠시 쉬어가는 민물 웅덩이가 있죠. 이곳에도 민물고기가 살까요? 이명록 감독이 폭포 아래를 탐색합니다. 폭풍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한 무리의 은어들이 길을 잃은 것 같네요. 하필이면 왜 귀한 길을 여기로 잡았을까요? 폭포 위로도 바다로도 갈 수 없는 이곳은 오갈 데 없이 갇혀버린 민물고기들의 마지막 집합소입니다. 경계심 많은 뱀장어들은 낯선 방문객이 달갑지 않아 보이는데요. 돌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는 이 녀석은 미러입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기수역에서 하천 상류까지 폭넓게 서식하는 적응력 갑 미러는 어쩌다 이곳에 모여 살게 되었을까요? 제주 미러는 육지의 미러보다 크기가 크고 대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끔은 몸 길이의 절반이나 되는 단단한 강날돌의 애벌레를 잡아먹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암컷이 잡은 먹이를 냅다 뺏어서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수컷 미러. 굴 속에서 혼자만의 만찬을 즐깁니다. 번식기의 수컷 미러는 두 볼과 배 부위에 에메랄드빛 푸른 점으로 제 몸을 치장합니다. 그에 비해 암컷은 수수한 모습이네요. 번식기의 수컷은 영역에 예민해집니다.
입을 벌리고 지느러미를 펼쳐 상대를 위협하거나 투닥투닥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죠. 마침내 경쟁자를 물리치고 자신의 영역을 지켜낸 수컷 미러는 열심히 굴 속을 청소하고 암컷을 막기 위한 신방 꾸미기에 들어갑니다. 둘만의 시간이 지나고 산란한 암컷이 떠나고 나면 수컷 미러는 알이 부화할 때까지 그 곁을 지키고 후손을 남긴 후 생을 마감합니다. 폭포 아래 물고기가 있다면 폭포 위에도 물고기가 살까요? 정방폭포 위에는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450m 남짓 아주 짧은 구간의 하천이 흐릅니다. 이곳의 터줏대감, 백로가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건 물고기가 있다는 말일 텐데요. 과연 어떤 물고기일까요? 버들치들입니다. 한 무리의 버들치가 떼를 지어 다닙니다. 그때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검은 줄무늬가 뚜렷한 혼인색. 이건 산란기가 시작됐다는 의미인데요. 알을 품어 몸집이 커진 암컷을 수컷 무리들이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암컷이 모래를 파고들어 알을 낳자 수컷 무리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수정을 시킵니다. 치열한 번식 본능이 분출합니다. 수만 년을 이곳에서 생존해 왔을 제주 버들치는 그렇게 또 한 세대를 이어갑니다. 초여름, 제주에 큰 비가 내립니다. 말라있던 건천엔 순식간에 숲의 나무가 잠길 만큼 물이 불어났습니다. 물줄기가 합쳐진 계곡물은 무섭게 으르렁거리며 급류를 토해냅니다. 그저 기암절벽일 뿐이었던 엉또 폭포는 비가 내리자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물줄기를 쏟아냅니다. 이처럼 감쪽같이 사라졌다 매섭고 사납게 돌아오는 두 얼굴의 제주 하천.
이런 물살을 작은 버들치가 견딜 수 있을까요? 가장자리 풀숲에 간신히 몸을 의지하고 큰 물살을 버텨내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이쪽에 여기서 소리가 나는데. 땅 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구멍들을 발견했습니다. 냄비에 물 끓듯이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고 있어. 여기도. 땅이 숨쉬고 물이 빠지는 작은 구멍. 이를 숨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굉장히 여러 곳에서 지금 공기방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숨골을 통해 불어난 하천의 물은 사라집니다. 물이 넘치다가도 단 하루 만에 바싹 말라버리는 제주 하천. 아주 지금 바위가 펄펄 끓는다. 무섭게 넘쳐 흐르거나 바싹 말라 이글거리는 하천. 제주 하천의 두 얼굴은 이곳에 사는 생물들에게는 지리한 여름날처럼 견디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런 나뭇가지에 지금 풀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이 높이를 보면 제 키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위가 높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주도 하천의 이 수위 변동이 얼마나 심한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급류를 피해 천 가장자리로 피신했다. 본류로 돌아가지 못한 은어들이 웅덩이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점점 물은 사라지고 물 밖으로 몸을 드러낸 은어들은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토록 애써 고향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은어들의 꿈은 이루지 못한 채 말이죠. 시련과 역경의 관문을 통과한 은어들이 도달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잠시나마 평온을 찾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바다의 습성대로 수면에 떠있는 하루살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민물의 환경에 적응해가며 초식으로 식성을 바꿔나가죠. 녀석들은 이제부터 이끼나 물대처럼 보이는 바위의 규조류를 긁어먹습니다. 은어들은 바위에 붙은 먹이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영역 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덩치 큰 은어가
마침내 넓은 이 구역을 접수한 것 같네요. 가을 산란기 때까지 이곳은 이들의 안식처가 됩니다. 제주 곳곳에는 숨은 물줄기들이 많습니다. 화순 해수욕장 바로 옆에도 작은 물길이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곳에는 다양한 제주 민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곳에 민물고기를 채집하러 온 사람은 물고기 마니아 찬영 씨와 물고기 사진 작가 정인 씨입니다. 많이 안 몰아도 되겠다. 살살 몰아도 되겠다. 손발이 척척 맞는 환상의 복식조네요. 어릴 때부터 민물고기를 좋아했다는 찬영 씨는 물고기 척척 박사인데다가 물고기를 찾아내는 실력이 더 뛰어납니다. 물고기 하면은 먼저 회라던가 매운탕 같이 이제 먹는 용도로를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될 건데, 저는 그거랑 다르게 그 물고기 사이사이에도 종이 다 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를 다양한 환경에서 채집하다 보면은 얘는 어디에 있고 얘는 어디에 있겠다라는 게 대충 짐작이 가요. 이제 생김새만 봐도. 그렇지, 은호. 검정국적으로 잡읍시다. 버들치는 딴 데가 잡아도 되니까. 주로 채집은 찬영 씨 목. 손만 댔다 하면 물고기를 찾아냅니다. 오히려 모태장어 지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이따가 좀 보죠. 그래도 무토장어 같진 않은데? 채집한 물고기들은 현장에서 바로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너무 크다. 육지에서는 이렇게 큰 게 없어. 죽은 고기가 아닌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를 담고 싶어서라죠. 현장에서 잡아서 그 직후에 찍는 게 상태가 가장 좋고 그 특징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물고기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다 똑같을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거나 주변 환경에 의해서 색이 바뀌고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잡은 직후에 찍었을 때가 가장 좋아요. 정인 씨가 제주 하천에서 만난 민물고기들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걸까요? 정인 씨 사진 속의 물고기들은 하나같이 빛나고 힘차 보입니다. 작업이 끝나면 수고한 물고기들은 다시 살던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물고기 눈이 무슨 얘기를 해주진 않고요. 근데 물고기 눈을 쳐다보고 사진을 찍으면 적어도 그 물고기를 먹을 수는 없어요. 네, 적어도 그 물고기 먹을 수는 없어요.
제주 민물고기를 찾아다니는 환상의 2인조는 오늘도 제주 하천에 있습니다. 꼭 찾고 싶고 꼭 만나고 싶은 민물고기가 있다는데요. 헌데 그 물고기를 잡는 일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혹시 이번엔 잡혔을까 기대를 걸어보는데요. 이건 뭐라? 미러치오 아니에요? 두 사람이 찾고 있는 건 소문은 있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없는 말 그대로 생물도감에만 존재하는 전설의 민물고기 검은 구굴 무치입니다. 잡았어요. 잡았어? 네. 뭐? 그거 묻힌 거 같은데? 유일하게 제주에만 서식한다는 전설의 검은 구굴 무치입니다. 됐어. 너무 무치. 오케이. 이 작고 귀한 검은 구굴 무치의 모습을 정인 씨의 사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겠네요. 이명묵 감독도 검은 구굴 무치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생태는 한 번도 보고된 바 없고 조명받아 본 적도 없기 때문이죠.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바위 너머 언뜻 비치는 물고기 한 마리. 검은 구굴 무치입니다. 바위 뒤에도 또 한 마리 검은 구굴 무치가 숨어 있네요. 베일에 쌓여있던 검은 구굴 무치를 이렇게나 가깝게 영상에 담아낸 건 방송사상 최초입니다. 때를 기다렸다 기습적으로 돌격해 먹이를 잡는 행동이 매우 격렬합니다. 그래서일까 입술에 상처까지 생겼네요. 아직은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이들의 생태. 베일에 쌓여있는 미스터리한 이들의 삶이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물의 시간이 만들어내는 세계는 웅장하고 경이롭습니다. 하나의 숲, 하나의 빛, 하나의 생. 그 모든 존재의 시작이자 그 모든 존재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숲은 그 원시의 물을 품고 숲의 생명들을 키웁니다. 고요하고 풍요롭고 다정한 숲에서 나무와 새와 물고기들은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숲과 대지의 시간은 물고기와 새들의 길을 따라 바다로 이어집니다. 육지의 삶이 바다와 만나는 곳입니다. 해마다 백중날이면 해녀들은 이 폭포 아래 모여 물맞이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짠내 나는 고단한 바다의 일상을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내려는 마음이겠죠. 그리고 다시 해녀들은 일터로 향합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고 섞이는 이 바다는 더없이 풍요롭습니다. 해녀의 바다는 이곳에 사는 바다 생물들의 바다이기도 합니다. 해녀는 그들과 바다를 나눴으며 바다의 풍요를 건져 올리고 육지의 삶을 이어갑니다. 은어로 유명한 강정마을입니다. 추석 차례상엔 올해도 은어가 오릅니다. 은어는 밀양 씨에게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죠. 아버지랑 뭐 여름에 되면 은어 잡고 그다음에 동네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모임, 개 모임 해가지고 은어 잡아서 은어 회 먹고 했던 기억. 은어와 함께 아버지에 대한 기억까지 오른 제상. 은어는 강정 사람들에게 물의 기억입니다. 내끼리 소는 은어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이자 마을 사람들에게는 강정천에 대한 고마움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물가에는 500년 동안이나 내끼리 소를 지켜온 단팔수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단팔수를 신성시하는 것은 곧 강정천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요?
강정천의 물총새.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 흙벽 둥지 안에 새끼를 키웁니다. 강정천의 숲과 계곡은 물총새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고향이죠. 그런데 이들의 보금자리가 위태로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물 고를 때가 있어야 될까? 예, 물을 고를 때가 있어야. 고르지 않고 빠지게 하는 거예요. 제주의 하천이 공사로 인해 강바닥이 드러나고 계곡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만한 물릉덩이에 뭐 개구리도 살고 올챙이도 보이고 그 올챙이 잡으러도 가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 새들이 날아와서 뭐 목욕도 하고 뭐 물도 마시고 해서 갔는데 그래야 뭐 식물도 자라고 곤충이든 아까 뭐 새든 뭐 네. 여러 가지 뭐 생태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거를 지금 공사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하천 정비공사 보면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하천 정비라는 이름으로 수년째 공사가 끊이지 않는 제주의 하천은 하나, 둘,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번식할 수 있는 흙벽이 있어서 번식도 하고 그 새끼들한테 먹이를 먹일 수 있는 먹이터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번식했던 물총새들은 아마 여기 왔을 때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길 따라 울창한 숲을 이루고 새와 물고기들이 살아가야 할 제주의 하천은 지금 반듯반듯한 콘크리트 벽에 가로막힌 인공수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주 하천의 물길마다 가을이 물들고 있습니다. 몸을 키운 은어들이 산란을 앞두고 다시 무리지어 다닙니다. 검붉은 혼인색을 띤 수컷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집니다. 드디어 산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어는 마지막까지 후손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시련의 연속, 산란의 고통. 그 결실이 마침내 잉태되고 새 생명으로 깨어날 순간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목숨을 걸고 도달하고 싶었던 은어의 꿈이겠죠. 은어는 이제 죽어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제주에서 민물고기로 산다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 위험하고 힘든 삶이고, 그런데도 수만 년 동안 그런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이렇게 대를 잇고 사는 걸 보면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어느 개울가에서 제주의 민물고기를 만나게 된다면 그냥 민물고기 말고 버들치, 은어, 미러, 뱀장어, 구글무치,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섬으로 온 물고기. 이 물고기들을 기억해 주세요.